안녕하세요. 열정 만땅 아라쌤입니다. 아침에 영상을 녹화하려고 켰는데 목소리가 잠겼군요. 자, 오늘은 Grammar Inside Level 2의 Chapter 11에 해당하는 관계사 파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처음 등장을 해서 이제 쭉쭉쭉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또는 계속주 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는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미친 듯이 반복해서 나오는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이걸 모르면 영어 문장의 해석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 자, 관계사는 사실은 이 관계사라는 말보다 우리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그죠? 영어에서 사실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라고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관계사의 종류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관계부사는 관계사 안에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게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관계사 파트를 배워볼게요. 관계사는 대명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하면서 저를 이끌어 앞에 명사나 대명사에 연결하는 말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쵸? 자, 이 관계사가 명사나 대명사의 역할을 해주면 관계대명사고, 부사의 역할을 하면 관계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명사나 부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주는 역할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명사를 연결하면 관계의 대명사, 자, 부사를 연결하면 관계의 부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유닛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닛 1 관계대명사. 자, 사실은 이 관계대명사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는 사실은 합성어야.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관계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품사, 명, 대, 감, 전, 동, 형, 부접할 하고 8품사 외웠잖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막 딱딱딱 읽다가 관계사 이런 파트가 없었죠. 영어에는 관계사가 없어. 관계사는 사실 국어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가 없는데 영어에서 가장 비슷한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를 끄집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죠. 그래서 사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라는 말이에요. 관계사와 대명사인데 관계사가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언어학자들은 이거 이름 이상해, 관계대명사 하지 말고 그냥 접속대명사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주장하는 언어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제 너무 굳어져 버렸으니까 관계대명사 하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관계사와 가장 비슷한 역할하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진 말이구나를 인지하고 이제 밑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자,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은. 자, 밑줄 쳐놨던 선생님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하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하고 너무 어렵게 말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까지 이해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결론적으로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관계대명사가 끌고 나온다는 건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뒤에 절이 나온대.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절이 이끄는 절은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요 말이야.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꾸며주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꾸며주는 역할. 명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뭔가가 나와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후치수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투부정사 할 때도 배웠었고, 이렇게 어쨌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야? 그렇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형용사절, 그렇죠.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야 라는 말을 하죠. 요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현장에서 또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 확인받고 이해받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한다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고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션을 줄 거야. 자, 1번 문장 있고요. 2번 문장 있어요. I have a friend. 그 다음에 he dances very well.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 연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단순 무식하게 그냥 심플하게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and를 넣으면 돼요. and. I have a friend and he dances very well. 자, 근데 이렇게 딱 쓰는 순간 결정적인 영어가 싫어하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영어가 싫어하는 거 딱 두 가지였죠. 길게 말하는 거 싫었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 싫어요. 근데 and를 쓰는 순간 한 단어가 추가되면서 길어졌고 또 a friend, 친구하고 나왔는데 그 남자가 또 반복을 했어. 자, 길어지고 반복했어. 영어가 싫어하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싫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럴 때 이 반복과 길어지는 걸 피하게 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봤더니 and가 뭐였어요? and는 접속사였죠. he는 대명사예요. 방금 배웠어.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하는 거.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하는 거 뭐였어? 관계대명사 사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앞에 1번 문장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대로 쓸 거예요. I have a friend. 그대로 쓰고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를 한 단어로 바꿔서 who로 바꿔줍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와 같았으니까 who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dances very well 하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계사절은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who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앞에 나온 명사 이거를 우리가 먼저 나온 말이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자, 관계대명사 앞에 먼저 나온 명사라는 의미로 선행사란 말을 쓰는데 이 명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시면 되고요. 또는 that. 사물, 동물이면 which를 쓰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면 who 쓰시면 되고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쓰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who라는 관계대명사 뒤쪽에 원래 문장에서 dances가 동사 역할을 했잖아. 그러면 이 who라는 아이는 관계대명사이면서 동시에 이 관계사절의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관계사 뒤쪽에 동사가 나오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하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격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who, 사물동물이면 which 쓰는데, 우리가 이제 목적격과 소유격도 배울 거예요. who, whom, which, whose. 그죠? 자, 하나만 더 써줄게요. 여기에 whose가 있지만, 사물인 경우에 원래는 얘는 of which예요. 근데 of which가 길기도 하고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whose로 많이 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독해할 때 of which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of which가 뭐야? 이거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전치사 왜 앞에 있지?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설명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자,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연결해라 하면 자, 1번 문장, 2번 문장 사이에 and 넣는 거죠. 근데 and 길어졌고요. 걸과 she 똑같으니까 얘를 한꺼번에 받아주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앞에 나온 선행사가 a girl, 사람이니까 whose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Mason often visits blog and 연결해서 they have movie reviews. 자, 이렇게 했는데 접속사 나오고 앞에 나온 명사, 뒤에 나온 대명사 반복되니까 한꺼번에 받아주는 말 쓰라는 건데 앞에 나온 선행사가 블로그즈, 사물이니까 which 쓰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건 금방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떠한 격으로 쓰였는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봤더니 자, 관계대명사 뒤쪽에 once 하고 나왔어. 원래 문장 속에서 주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사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Mason often visits blogs. 자, 앞에 문장 바꾸지 않는 거 봐. 똑같았죠? 그대로 씁니다. Mason often visits blogs. 자, and day를 바꿔서 which. 자, 그 다음에 have, movie reviews 하고 원래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 which도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계속 확인할 거예요. 사람이니까 who, 사물이니까 which.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가장 쉬운 거는 1번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잘 판단해서 사람이면 who 쓰고 사물 동물이면 which 쓰는 거 요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테스트고 자, 두 번째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수일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걸은 결국 she잖아요. she. 그죠? 3인칭이죠.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 대명사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는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수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a girl 하는 순간 want에 s 붙여서 3인칭 단수동사 써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장난을 가장 많이 치는 게 여기에 s 빼놓고 이렇게 가려놔요. 자, 그냥 틀린 거 골라봐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니까 후 잘 썼는데 새로운 리포터를 뉴스 리포터 미안해. 새로운 리포터가 아니라 뉴스 리포터가 되기를 원하는 소녀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쓴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의미만 다가가면 안 돼요.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보고 여기에 수일치시켜서 동사의 형태까지 생각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블로그즈 했어. 그럼 블로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가 봐. 그래서 여기는 have 하고 나왔죠. 여기에 블로그즈 하고 나왔는데 선생님도 장난쳐가지고 has 이렇게 쓰면 틀리죠. 항상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의 동사를 수일치 시켜주라. 수일치 파트가
시험에 나오는 또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 whom, which인데요. 자, 이건 뭐 똑같죠, 사실은. 주격이랑 똑같아. 주격도 who가 있잖아. 근데 목적격도 who를 써요. 근데 아니면 그냥 좀 더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whom 쓰면 돼, whom. 근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whom을 많이 안 쓰는 게 발음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I have an old friend whom I've known for 10 years. 이렇게 whom 이런 게 호흡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who 이게 훨씬 편해서 who를 많이 쓰는데 뭐 글로 쓸 때 whom을 봤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목적격이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I have an old friend I've known her for 10 years.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거는 and를 사용하는 건데 이러면 길어지니까 자, 1번 문장에 명사 찾고 2번 문장에 대명사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문장에 명사 여기 있었고 2번 문장에 대명사 여기 있죠. 자, 왜냐면 또 이거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어 한 오래된 친구를 근데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고 지냈지 그녀를 10년 동안. 대명사가 두 개가 나와요. 여기랑 여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앞쪽 문장에 나온 명사와 걔를 받아주는 대명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I를 잡으면 안 됩니다. her 잡으셔야 돼요. 한 오래된 친구가 그 여자잖아. 그래서 대명사가 두 개 나왔다고 어떤 거 해야 되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얘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영어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왜? 길어지고 반복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 길어진 것과 반복하는 걸 피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어떻게 했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와 똑같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씁니다. I have an old friend 그대로 쓰고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줄 관계 대명사 who를 쓸 거예요. 왜냐면 앞에 나온 선행사가 an old friend 사람이니까 who를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쓸 겁니다. I have known her for 10 years 에서 여기 and랑 her이 whom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잖아. 나머지만 쓰는 거야. I have known 그 다음에 for 10 years 원래 여기 있었던 her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갔잖아. 그러면 문장 분석해보면 네, 나는 알고 지냈습니다. 그녀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who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쵸? 목적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게 원래 문장 속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던 게 관계대명사가 된 거니까 우리가 얘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자. 왜?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자. 자, 다음 다시 두 번째 거.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줬어요. 가장 무식하게 and로 연결하고 첫 번째 문장에 명사 찾고 두 번째 문장에 대명사 찾을 거예요. 갔더니 여기에 더 쿠폰 명사 보이고 두 번째 문장 대명사 보여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첫 번째 문장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 the coupon is out of date and you have it.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가 관계대명사니까 자, 바꿀 거야. who, which, that으로 바꿀 건데 자, 결정해야 돼. 앞쪽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더 쿠폰. 사물이구먼. 그럼 which.
얘랑 얘를 합쳐서 which가 돼. 그러면 you have.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여봐 라고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the coupon is out of date which you have 막 이렇게 해놔요. 이거 아니죠. 자, 그냥 무조건 관계대명사 만들었다고 뒤쪽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the coupon is out of date which you have가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테스트.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자, 관계사절이라는 건 아까 위에 올라가면 무슨 절이었어요? 형용사절이었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로 명사 앞에 나온 명사 수식한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반드시 이렇게 명사와 붙어 있어야 돼. 내가 꾸며주고자 하는 선행사랑 관계사절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바꿀 때는 the coupon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붙어야 되니까 which you have is out of date 이런 형태.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사절을 붙여서 써줘라. The coupon which you have is out of date. 자, 위에 나온 문장 이렇게 생긴 문장이 탄생하는 거죠. 관계사절이 나왔어. 네가 가지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쿠폰이 is 어떻게 되냐면 out of date. 기한이 지났어.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거야. 뭐 이런 거죠. 그 쿠폰 이제 못 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 지금 목적격 배우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다 무엇을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왜? 여기 안에 들어갔으니까. 아,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사라졌으니까 이때 위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관대가 되는 거죠. 목관대. 자, 이렇게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까지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를 쓸 건데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얘가 두 번째 문장에서 소유격의 의미,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장, 2번 문장 주어졌어요. 가장 무식한 방법을 연결하면 and로 연결하는데 두 가지 실수했죠. 길어지고 반복됐습니다. 나는 좋아해 그 소년을. 근데 그의 머리카락이 어떠냐면 갈색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그 소년이랑 첫 번째 나온 문장의 명사랑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가 나오긴 했는데 얘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헤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이야. 어쨌든 더 보이랑 히지랑 같은 사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관계대명사로. 자,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씁니다. I like the boy 그대로 쓰고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인데 히지는 그의라는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씁니다. and his를 whose로 바꿔줘. 자, 그 다음에 hair is brown 이렇게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었죠? 꾸며주는 거야. 자, 나는 좋아합니다. 그 소년을. 근데 어떤 소년이야? 그의 머리카락이 갈색인 소년을. His hair is brown. 이 되는 거죠. 나는 그의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소년을 좋아해.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더 보이 사람이니까 whose 썼죠. 원래 사물이면 of which를 써야 되는데 요즘 현대영어에서는 그냥 whose 쓴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문장 해볼게요. In Europe, there are many houses and their roofs are red. 유럽에서 엄청 집이 많은 집이 있는데요. 그들의 지붕이 are 어떠하냐면 red, 빨간색이래요.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명사 찾습니다. Many houses. 두 번째 문장 걔를 받아주는 대명사 찾을 거예요. There.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대명사. 근데 여기서 there는 무슨 격이에요? 그렇죠. they의 소유격이죠. 소유격이야. 소유격 보는 순간 나한테 필요한 건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쪽 문장 그대로 씁니다. In Europe, there are many houses. 그대로 쓰고 and there.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데 소유격이니까 whose 쓰시고 나머지 roofs are red.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 아니고 목적어 아니고 roofs 하고 주어부 안에 있었던 소유격을 받아주니까 얘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되죠. 네, 옛날 영어에서는 여기서 many houses 사물이잖아요. 사물이니까 사물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of which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In Europe, there are many houses of which roofs are red. 이렇게 써도 어법상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of which 대신에 whose를 더 많이 쓴다는 거.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관계대명사 설명 끝났는데, 자, 또 시험에 나오는 또 한 꼭지가 이거죠. 얘들아, 위에 나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옆쪽에 나와 있는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관계대명사 후랑 의문사 후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쓰인 거야? 이거 관계대명사야? 아니면 의문사야? 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종종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문장 성분을 좀 문장 성분 끊어읽으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밑줄입니다.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은 선행사를 수식한다. 자,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은 앞에 나온 명사 수식한다. 결국 무슨 역할 한다? 아, 형용사절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후를 누구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해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말로 누구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에서는. I know a boy. 나는 알고 있어요. 한 소년을. 어떤 소년? Who is good at. 잘하는 소년. 뭐를? cooking. 요리를 잘하는 소년. 방금 선생님이 who. 누가 잘한다 요리를 이렇게 안 했죠. 나는 알고 있어요. 요리를 잘하는 소년. 그렇죠? who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얘 관계대명사구나. 자, 그냥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으니까 조금 더 따져보면 자, 앞에 나온 선행사가 who니까 사람이니까 who도 되고 that도 되겠죠? 그죠? 사람이면 설명 안 했군요. 이거 설명해야겠네요. 자, 관계대명사 사람이랑 사물동물 다 있는데 자, 사람이면 who, 사물동물 which 하고 배웠는데 이걸 다 쓸 수 있는 게 있어. 사람, 사물동물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는 게 that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나왔네요. 하지만 써주세요. 그래서 I know a boy. 사람이니까 who 썼잖아. 그리고 that도 되잖아. 그래서 I know a boy who is good at cooking. I know a boy that is good at cooking. 둘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who 또는 that이 해석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에서는. 자, 의문사 who는요. 누가 대놓고 누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I know. 나 알아. 나 알아? 난 알아. 누가 is good at cooking. 뭘 알아? 목적어죠. who. 누가 is good at cooking. 누가 요리를 잘하는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사실은 좀 다르게 생겼죠. 자, 관계대명사 앞에 who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죠. 근데 의문사 who는 명사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명사가 없죠.
Who is good at cooking? 얘가 이 자체가 no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명사 있고 누구라고 해석이 안 되면서 앞쪽에 나온 명사 꾸며주는구나. 의문사 who는 누가라고 대놓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명사처럼, 그러니까 누가 요리를 잘하는가, 이렇게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앞에 명사 없잖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관계대명사 that, what, 여기 나오네요. 관계대명사 that, what, 관계대명사 생략까지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